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미중무역전쟁 다시 시작되는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증시 믿을 건 실적뿐이라는 영상 제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이 내만여의 날 3월 둘째 주, 그리고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던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양적 완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불안감이 생기고, 미국 국채금리 인상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불안감이 사실 증시를 크게 흔들었던 게 사실이고, 지금 증시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을 많이 맞이했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겨우겨우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내만여의 날 당일부터 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기준금리 인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FOMC에서 딱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증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제 같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인상할 계획 없고 양적 완화 그대로 진행할 거고 테이퍼링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테이퍼링을 할 생각이라면 미리 어느 정도 언급을 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3월 둘째 주 목요일 내만여의 날이 끝나면서 사실상 이제 11일 내만여의 날 당일부터는 증시가 회복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지속적인 약 이제 2주간의 증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여기에서 시장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과거 이제 시장 양상과는 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의 증시가 올라갈 때는 코로나로 인한 증시 급락을 보여준 이후 반등을 보여준 거였기 때문에, 와, 코스닥 포인트가 400포인트대라니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게 바로 2020년도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다른 양상을 띠는 게, 2020년도 하반기 증시 상승 고점을 찍은 이후 이 흔들기가 잠시 있었는데, 이 흔들기 이후에 2021년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이 시점 이후부터는 사실상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이제 2021년에 들어서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건 사실 공포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차례 증시 상승이 쭉 이어진 이후에 지난 2020년 작년 이제 10월부터 시작된 9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된 증시 조정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제 사실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었고, 이 이후에는 상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 심리가 투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증시가 조정이 나올 때는 공포감이 사실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기에선 이제 앞으로 2021년도에 추가적인 증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투심 자체가 공격적인 투심이 아닌 굉장히 좀 불안감을 내포하고 가는 투심이 많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증시가 아무리 계속 올라도 계속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양상이 많이 바뀌었죠. 야,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가 됐는데, 전고점도 뚫었는데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좀 투자하기가 무섭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이런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사실 이제부터 증시가 추가적으로 박스권 움직임을 마무리 짓고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증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인, 그리고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는 투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1000포인트를 이제 달성하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부터 재차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마지막 상승이 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상승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저는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바이든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바이든이 중국과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미중회담이 있었죠. 이번에 미중회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사실상 대판 싸우고 왔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상 이제 과거에 이 미국의 포지션이라든지 주변국들을 대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끝을 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이제 권위에 도전하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도전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미국이 유도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중국이 도전을 했다라는 거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겠다 어쩌겠다 뭐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1등 국가로 전 세계 이제 1위 국가로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약을 하려고 했고 사실상 이제 계속해서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은 또 이번에도 그걸 가만두겠느냐? 이건 뭐 트럼프여서가 아니고 미국이라는 국가는 이걸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번 바이든 정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라서 중국과 대판 싸웠다?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지만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아무리 바이든 정부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 스탠스, 이 기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중회담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인데 사실 여기에서 뭐 어느 정도 화해 모드가 형성이 됐냐? 아니죠. 그냥 더 깊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와는 대놓고 이제 개판 싸움을 벌인 거라면 이제는 좀 냉전 양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주변국들에게 줄 세우기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 편이야? 편가르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중국에 가 붙느냐, 미국에 가 붙느냐, 여기에서 이제 줄 세우기를 통해서 압박감이라든지 주변국들의 어떻게 보면 입장 차이가 많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은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교류를 하겠지만 정치나 외교는 거의 뭐 단절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회담 분위기 자체도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계속해서 이 군사력이라든지 금융적인 부분으로도 위협하고 있다. 지금 뭐 중국을 계속 공격한다. 뭐 인권적인 부분에서도 뭐 흑인을 학살하는 나라라고까지 표현을 강력하게 하면서 미국 인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 뭐 우리에게 뭐라 할 말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 안정성을 위한 기초 질서를 위협한다. 뭐 이거는 금융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말을 좀 그렇게 했다 뿐이지 그냥 미국한테 도전했다 너희는 우린 그걸 용납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미국은 이 중국의 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기를 원할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한 방향성으로 중국의 문을 부수려고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저는 기준금리를 이제 낮추고 달러를 푸는 정책이 사실상 이 중국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앞두고 중국의 문을 개방시키기 위한 싸움을 앞두고 현재적인 작업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돈을 달러를 풀고 금리를 낮춘 이러한 이 밑작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과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구도라고 할 수 있겠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 무역전쟁 방향성을 다시금 또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잠시 쉬어가는 거였지 이게 크게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있어서 큰 한 번에 이제 주변국들에게 타격이 가해지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기싸움 자체도 굉장히 크고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스탠스라든지 입장을 어떻게 표명하는지에 따라서 증시도 많이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지금 그 러시아 쪽이나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압박을 넣고 있고 강력하게 이제 그 부정적인 그 단어들을 선택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도 러시아 쪽이나 중국 쪽과의 관계를 경쟁구도 혹은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의 이 방향성을 예상해보고 우리가 2018년도 증시가 무너졌더라는 거를 한번 이제 기억을 해보면 2018년 초부터 2020년 초까지 사실상 2020년 초에 이 낙폭은 코로나로 인한 낙폭이었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의 이 낙폭은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장기 침체에 접어든 시기였거든요. 2018년 하반기부터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증시 타격이 강력했고 2019년 초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재차 낙폭이 굉장히 강력하게 터졌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코로나 이슈까지 터져버리면서 증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례 없는 어마무시한 낙폭을 보여주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증시가 대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왜냐하면 낙폭이 너무나도 과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수직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명분이 마련이 됐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오히려 증시는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이러한 이제 증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그로 인한 이제 압박이 서서히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제 중순부터 해가지고 무너졌던 증시를 감안하면 지금 바로 증시가 뭐 수직 낙하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수개월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테마주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이제 흐름 자체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증시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한 차례 추가적인 증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제가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한 차례 정도는 증시 상승이 더 나왔다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제 예상이에요. 근데 사실 증시라는 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뭐 100%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횡보하다가 무너지는 증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현 주소를 좀 살펴보자면, 증시는 지금 1차 상승 이후 횡보세를 보여주고 2차 상승 이후 다시 한번 지금 박스권 구간에 갇혀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증시가 상방으로 돌파가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증시가 바로 고꾸라져 버리느냐, 횡보를 조금 더 하다가,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증시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테마주들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고, 증시가 무너졌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실적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장주보다도 실적주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테마주는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증시가 이 정도 올라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시장에선 테마주는 철저히 여러분들이 좀 배척을 하셔야 되고, 물론 테마주로 대박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 이때도요, 2018년 중순 그리고 하반기 이때도요, 이때 당시에는 그 남북경협주가 한창 난리가 나면서 남북경협주로도 엄청난 폭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남북경협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답도 없어요. 회복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마주를 지금 공략한다는 거는, 이거 증시 하방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최소한 성장주 정도는 투자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같이 어느 정도 좀 불안한 장에서는 저는 기왕이면,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편이기 때문에 성장주는 솔직히 2020년까지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지금의 장세, 앞으로의 장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갈 때는 실적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의 테마주는 폭탄 돌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냥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증시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증시가 무너지지 않고 테마 독단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테마라는 게 뭐 사실 뭐 이슈가 죽는다라든지 악재가 터진다라든지 이러면 그 기업 자체적인 뭐 내구성이라든지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시 회복될 거라는 기약도 없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지금 장세부터는 어느 정도 좀 긴장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2020년도에는 멋모르고 막무가내로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장이었다면, 2021년부터는 정말 실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에요. 수익을 못 보는 장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적을 계속 봐야 되고, 제가 계속해서 실적주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DL, ENC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성장성도 있고 어느 정도 실적도 기반이 되는 기업이죠. 제가 실적주로 추천드렸던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루트로닉 최근에 너무 잘 가죠. 오늘도 신고가 썼어요. 지금 루트로닉 잘 가지고 계시죠, 구독자분들? 이러한 종목이라든지, 아직 급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뷰웍스 상승 랠리 이제 꾸준하게 V자 반등 보여주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뷰웍스 같은 경우에 아직도 기회라고 생각돼요. 실적 대비해서 저는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요. 뭐 한솔테크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말씀드렸던, 한번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던 서플러스 글로벌, 제가 지난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초가에 매수했으면은 오전에 단기적으로 뭐 사실상 이제 10% 가까운 오전 단타 수익도 노릴 수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오전 단타를 노리기에는 뭐 이미 한번 시세를 보여주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오전에 이제 장 시작하고 매수한 게 아니라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워낙에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좀 주시를 하시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제 단기순이익도 100억대가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200억대 초중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가총액 뭐 1800억대 정도라면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제 중국 방향에서 중국 쪽에서 건설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봤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건설 장비 쪽으로 제가 계속해서 좀 건설 경기 민감주 이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원자재 쪽이나. 그래서 건설 쪽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얘기를 하지만 DLENC라든지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DLENC 외에도 세아베스틸이라든지 제가 철강 쪽으로는 세아베스틸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수익을 잘 내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제가 이때 증시 폭등 임박 실적 대박난 급등주 탑5 공개 이 영상에 32,000회 조회수 나온 이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급등 임박 건설주 요거는 DLENC였고 반도체 대박 실적주 이거는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루트로닉 대놓고 썸네일에 있는 이 루트로닉은 루트로닉 기업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실적 대박난 급등주 탑5에서 제가 루트로닉, 그 다음에 뷰웍스, 한솔테크닉스, 그 다음에 DLENC, 그 다음에 제가 철강주로 드렸던 게 세아베스틸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3월 12일 날 제가 업로드한 영상인데 여기에서 세아베스틸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3월 12일이면 이때죠. 다음 주 월요일이었으면 이때 3월 15일부터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이때 아마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대략 한 10% 좀 넘게 한 11% 정도 수익을 내고 계실 거예요. 11%, 12% 요 정도. 그래서 지금 10% 초반 수익을 내고 계실 텐데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적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였습니다. 세아베스틸 뿐만이 아니라 서플러스 글로벌도 그렇고 한솔테크닉스, 뷰웍스, 루트로닉 이렇게 탑5 종목을 알려드렸었죠. DLENC까지 서플러스 글로벌은 탑5 저기에 포함된 종목이 아니었죠. 그래서 DLENC, 루트로닉, 뷰웍스, 한솔테크닉스, 세아베스틸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다 실적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이 안 받쳐주면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주가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실적이고 과연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미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급등이 되어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빨리 수익 낸다, 많이 수익 낸다 이런 거를 자꾸 욕심내다 보면은 계좌 지금까지 작년에 벌었던 거 다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천천히 수익 내더라도 조금 이제 적게 수익을 내더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수익 낼 거 내야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안정감 있게 현금도 어느 정도는 현금성 자산이나 현금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실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종목 교체를 해나가셔야 정말 좋은 시장이고 앞으로의 흔들림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발 이제 건설 훈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기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건설 쪽으로 해서 굉장히 붐이 일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DLENC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말씀드렸죠. 건설기계 쪽으로 한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한 차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2021년도 예상 실적에 비해서는 저평가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보기엔 45,000원 아래로 한번 조정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는 한 45,000원 아래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봉상 20선까지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일봉상 20선, 요 노란색 선 터치하고 반등 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말고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또 이제 건설기계 쪽으로 유명한 또 기업 중에 하나인데 현대 쪽의 건설기계는 이제 현대건설기계이고 두산 쪽으로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바켓이 있겠죠.
그래서 두산박해까지도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계속 눈여겨보라고 하냐면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매각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뭐 실적이 잘 나오는데요. 뭐 작년에 2020년도에 2,85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났는데 올해는 거의 4천억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두산인프라코어가 20%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이제 슈팅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뭐 조정을 보여줬다, 눌림목을 보여줬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오늘 시세가 한번 나온 걸 감안해 봤을 때 이제부터는 한번 투자를 고려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 1천억 정도 되는데 당기순이익이 뭐 올해 4천억 가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저평가라고 예상이 되고 PER도 뭐 15배 이하 지금 한 7배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면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이 종목 말고도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을 내가 보고 싶다. 내가 건설기계 쪽으로 해가지고 좀 괜찮은 기업을 올망대에 좀 올려가지고 보고 싶다라고 하면 건설기계 관련주 쪽으로 뭐 대기업 쪽이 아니고 내가 조금 이제 뭐 중소기업 쪽으로 보겠다. 뭐 시가총액이 뭐 너무 무거운 거 말고 시가총액 조금 낮은 것 쪽으로 한번 보겠다라고 한다면 뭐 진성TEC나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진성TEC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안 올라간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작년에 한 차례 슈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장기간에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상승세가 나왔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시가 올해 이제 1월 달 중순 정도부터 해서 증시가 무너졌고 3월 달까지 증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인 만원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3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최근 3월 초중순부터 증시가 회복되니까 같이 이제 진성TEC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지금 3천억이 안 되는 기업인데 뭐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140억 정도였지만 올해는 이제 200억 초중반대까지 이제 회복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차례 슈팅이 있긴 했지만 장기간의 박스권 횡보를 마무리 짓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 기업이라 진성TEC도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딱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지지받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2,700원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주봉상 슈팅이 딱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건설기계 쪽으로 해서 DY파워라는 종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현대건설기계나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박해, 뭐 진성TEC까지는 많이 얘기하는데 DY파워 아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DY파워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최근에 좀 상승 랠리가 나오기는 했는데 마찬가지로 단기순이 뭐 실적적인 부분은 진성TEC보다 더 좋습니다. 진성TEC 같은 경우는 시총이 지금 3천억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DY파워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순이익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진성TEC를 아는 분들은 많은데 DY파워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실적은 진성TEC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좋게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아직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이거든요. 거의 뭐 진성TEC보다 3분의 1 정도 더 할인되어 있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는 DY파워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요. 당기순이익도 뭐 260억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1,800억, 2천억도 안 되는 1,900억이 안 되는 수준이라 이 기업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품절주도 아니에요. 딱히. 대주주 지분 뭐 다 합산한다 하더라도 뭐 5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뭐 40%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시가총액에 저 정도 40%대 대주주 지분 뭐 제외하고 보더라도 뭐 무리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DY파워를 조금 이제 눈여겨보시면 현재 17,150원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데 충분히 2만원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안정감 있게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 건설기계 쪽에서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주가가 현재 어느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2차 슈팅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실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DY파워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두산인프라코어나 이제 두산박해시나 이쪽 아니면 이제 뭐 현대건설기계 쪽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한 말씀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현대건설기계가 단기 조정이 나오다가 재반등을 보여주면 저는 꼭 투자해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는 꼭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단기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지금 투자하는 건 좀 말리고 싶지만 이게 만약에
주가가 현재 20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일봉상 20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는 이렇게 어느 정도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흐름이 당분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건설기계 쪽으로 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현대건설기계나 DY파워를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 DY파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시총 3천억 원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만원 정도까지의 주가 상승은 어렵지 않다라고 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가거나 눌림이 나왔다 갈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실적을 기반으로 2만원까지 스무스하게 딱 안정감 있게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지금 DY파워 뭐 건설기계 쪽으로 아직 그다지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불안한 심리도 많이 작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증시가 오른다 하더라도 투심이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하기 위해선 사실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2020년처럼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꼭 주의를 해주시고 실적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 위주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DY파워 기업도 좀 말씀을 드리고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진성TEC 이러한 기업들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대건설기계가 조정이 나오면 한번 접근을 해보거나 DY파워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훨씬 더 좋은 내용, 좋은 산업, 좋은 기업,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단타사냥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단타사냥꾼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아이폰을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단타사냥꾼 입력을 해주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설치를 해주시면 어플을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단타사냥꾼 어플에서 매일매일 오전 시황, 장마감 시황, 그리고 추천주라든지 특징주 정리, 그리고 테마주 정리, 산업별 종목들 분석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100%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100%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도움드리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니까 꼭 어플 통해서 도움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